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산불, 허리케인, 바이러스가 각각 또 함께 미국 탑 뉴스입니다. 세계 천문학계의 보물인 마운트 윌튼 천문대 500피트 앞까지 밥캣 산불이 다다르자 소방국은 물과 불로 맞서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처음 허리케인 피해를 입는 엘라바마를 포함한 4개 주에 허리케인 셀리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재는 2등급입니다. 서부 지역 산불과 허리케인 셀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어제 다시 지난 8월 4일 이후 최고인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밥 우드워드와 인터뷰에서 했던 말과 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다운플레이가 아니라 업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을 살렸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다운플레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음성을 갖고 있는 밥 우드워드 기자는 우리는 조지 오웰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위험하고 답답한 세계입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중동 평화조약 조인식이 있기 전 이스라엘 경호팀과 백악관 스텝이 마스크 착용으로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에서의 팔레스타인 없는 중동 평화조약에 대해 팔레스타인은 과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격전지인 미네소타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다시 트럼프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크게 벌려 16%포인트 앞서갑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8%포인트 앞서가는데 두 주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 유권자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도 다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현재 바이든 후보가 5%포인트 앞서갑니다. 보수 청년 정치단체 터닝포인트 액션이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바이러스가 가짜라는 등의 가짜 주장을 퍼뜨리는 글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리게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확인된 해당 어카운트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돈 받은 청소년들은 기사에도 허위 주장의 댓글 부대 활동을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애 신입니다. 하루 사이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미국에서 크게 늘어났고요.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에 보면은 전부 그 허리케인 등급 2등급밖에라고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허리케인이 뭐 등급이 높으니까요. 현재는 2등급인데도 현장 그 리포트를 하는 기자가 그 몸이 본인이 움직이는 대로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지금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는 그쪽 지역인데 플로리다 지역이 있고 플로리다 바로 위가 조지아주죠.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지도로 볼 때는 서쪽으로 오면은 엘라바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엘라바마 그 옆에 또 다른 주에서 이렇게 4개 주를 지금 허리케인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인데 먼저 캘리포니아주 산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특히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처음에 오면은 근처에 가보는 곳 해서 천문대 마운트 윌슨에 있는 천문대를 굉장히 많이 가셨을 겁니다. 저도 거기 가서 사진 찍고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천문대 앞에 500피트까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까지 불길이 왔기 때문에 이 마운트 윌슨 천문대는 정말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 과학자들이
그런 천문대고 그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 자체가 뭐 지름이 굉장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입니다. 그 뒤가 이제 그 칠레가 갖고 있는 망원경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그 천문대 안에 들어있는 아주 귀한 그 천문 지리 관련 자료들은 모두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천문대를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허리케인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할 때 판자로 전부 문을 막죠. 폭동이 일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천문대의 그 지붕, 그 원형을 전부 뭐 판자보다 더 강한 것이겠죠. 막아놨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주변에 많이 뿌려두고 불도저로 그 주변 그 덤불 같은 것을 많이 제거하고 불로써 불을 다스린다고 일부는 이미 불태워서 그 불길이 더 이상 건너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만약에 불이 오면은 우리는 ready to 불을 끌 준비가 돼 있다 하는 형태로 저쪽부터 오는 그 불길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문대 자체가 1904년도에 지어졌고 그리고 망원경이 들어간 것은 1917년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세계가 지금 116년이나 된 그 천문대의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100인치 그 후커 그 망원경이 있잖아요. 그 천문대에. 그리고 허리케인의 경우는 이제 플로리다가 있고 바로 옆에가 플로리다의 서쪽 옆에가 알라바마죠. 그리고 알라바마의 서쪽으로 미시시피가 있고 미시시피의 서쪽으로 루이지아나. 이 네 개 주가 지금 허리케인 셀리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그래도 서쪽 안쪽에 있는 루이지아나 경우가 허리케인이 올 때 더 약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루이지아나는 얼마 전에 또 허리케인을 거쳐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구 작업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 같은 허리케인을 또 그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옆에 주부터 먼저 도와주고요. 옆에 주에서 그걸 막고 뭔가 피해가 덜해야지 또 본인들의 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현재로서 해안가니까 1,700만 명 정도 4개 주에서 이번 허리케인으로 뭐 대피령이 내려진다던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그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산불과 허리케인의 경우는요,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뭐 오레곤주나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다 마찬가지고요. 저쪽 그 허리케인이 오고 있는 플로리다, 엘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아나 다 마찬가지로 대피를 해야지 되는데 대피를 하는데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가 힘들죠. 더군다나 생각을 해보세요. 산불이 많은 캘리포니아주와 역시 허리케인을 맡고 있는 루이지아나주 이 두 개 주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루이지아나주가 뉴욕주 뭐 그 다음으로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했는데 그 이중고를 겪으면서 아직도 바이러스의 씨가 남아 있는데 그 바이러스의 씨를 안고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면서 대피소에서 이 집단 급식을 받으면서 며칠 또는 며칠 이상을 지내야지 되는 겁니다. 산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주도 그런 면에서 지금 뭐 방역 당국이라든가 보건 당국이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큰일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부 지역 산불로 지금 470만 에이커 정도 태웠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완전히 그 확인된 사망자 숫자만 지금 24명 해서 34명 내지 35명이 서부 지역 산불로 숨졌고 수십 명이 지금 행방불명 된 상태입니다. 해서 오늘 아침에 이 허리케인과 산불로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위험성이 높아졌는가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상당히 자세히 보도를 했고요. 허리케인 셀리는 지금 시속 한 102마일 속도로 이렇게 플로리다 쪽부터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거든요. 최대 속도가 그런 것 같네요. 아니면 지금 허리케인이 등급이 2밖에 안 되니까 뭐 시속 30마일 뭐 많은 곳 플로리다주는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시속 43마일 지금 그 정도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케이스가 52,081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럼 최근에는 한 34,000케이스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지역도 뭐 괜찮아 보이고 괜찮다는 게 아직도 그래도 뭐 감염자가 많지만 오렌지 카운티도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뭐 더 나빠지지는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어제 또 5만 2천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또 지난번에 노동절 연휴 이후에 집계가 나오고 했으니까 8월 4일이 아니라 8월 14일이군요. 8월 14일 이후에 최대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뉴욕시는 이미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 유니버시티 그 NYU의 한국 학생들도 참 많이 다니는데 학생들이 감염이 돼서 기숙사 다시 문 닫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때 그 미국에서 연방 정부 차원의 준비가 상당히 그 중요한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격전지인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 ABC 방송이 주관을 하는 타운홀 미팅에 나갔거든요. 그 타운홀 미팅에서 여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그 신뢰하기 힘든 그런 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밥 우드워드 기자가 본인이 이제 50년 이상을 이 기사를 쓰고 하는데 감정을 넣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잘 훈련이 돼 있는데 감정을 넣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사실입니다라고 어떤 때는 팩트다 하고 이게 팩트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고 여러분 판단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밥 우드워드 기자조차 이게 팩트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게 그 주장이 틀립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20대 뭐 그냥 얼핏 보기엔 정말 10대로도 보일 정도로 어려 보이기도 했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젊은 여성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면 그 전에 하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한 90분 정도 타운홀 미팅을 했기 때문에 관중은 없었지만 드문드문 관중은 전부 떨어져서 앉았고 마스크를 썼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조지 스테파노폴로스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백악관 비서실장했고 지금은 뭐 ABC 뉴스에서 오랜 동안 앵커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이제 대통령과 떨어져 앉아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얼핏 그 집단 면역 그런데 집단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집단 정신력 집단 그 herd mentality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herd 집단 면역이라고 하지 집단 정신력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대통령이 정말로 집단 정신력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집단 면역이라는 말이 무의식 중에 나오려고 하다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겼을 때 영국이 그 집단 면역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뒤로 물러서서 락다운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집단 면역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보도를 제가 여러분들께 애틀란틱을 통해서 해드렸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말이 집단 정신력인지 집단 면역력인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백악관에 전혀 이 전염병이라든가 바이러스에 관해서 관련이 없는 무슨 방사능 전문가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장으로 또다시 임명을 했고 그 사람이 임명되자마자 한 얘기가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의 그 잠재의식 속에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집단 정신력으로도 빨리 이거 사라질 텐데 it's going away 할 텐데 백신마저 생긴다면 정말 빨리 사라질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집단 면역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감옥에서 70% 죄수와 그 감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겪었잖아요. 이 집단 면역에 집단 면역이 아니라 집단 감염이 돼서 결국은 집단 면역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그때 70%가 그곳에서 계신 분들이 걸렸는데 치사율이 일반
일반의 경우보다 15배나 그 높았다고 하고요. 빠른 시간에 확 그냥 다 같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미국에서는 집단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려면은 최소 215만 명에서 최대 250만 명이 숨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의식 중, 무의식 중에 집단 면역과 비슷한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의 의무가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믿고 계신다면은 왜 이 팬데믹이 있었을 때 다운플레이를 하셨습니까? 라고 특히 이 팬데믹이 소수의 커뮤니티와 저소득층에 큰 그 해가 됐는데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내가 언제 그랬냐? 다운플레이를 내가 언제 했지? 나는 업플레이를 했는데 라는 단어를 분명히 말하거든요. 내가 말한 거, 입도 가리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보라고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s if you believe it's the president's responsibility to protect America, why would you downplay a pandemic that is known to disproportionately harm low-income families and minority communities? Yeah. Well, I didn't downplay it. I actually, in many ways, I upplayed it in terms of action. My Did you not action was admit to very it strong. yourself, saying that because you- what I did was with China, I put a ban on. With Europe, I put a ban on. And we would have lost thousands of more people had I not put the ban on. So that was called action, not with the mouth, but in actual fact. We did a very, very good job when we put that ban on. Whether you call it talent or luck, it was very important. So we saved a lot of lives when we did that. 네, 아주 잘했다고 very 두 번을 얘기를 했고 마우스가 아니라 액션을 보면은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막았고 유럽에서 오는 사람을 막았고 그런 액션이 없으면 나중에 또 얘기를 합니다. 200만 명 정도는 내가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는 이 그 젊은 질문자가 대통령이 내가 언제 다운플레이했어? Many ways라고 얘기를 했죠 하면서 upplayed 내가 업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중간에 뭔가 뭐 그런 얘기겠죠. 그 다운플레이 했다는 그 녹음 테이프까지 있지 않아요. 그 willingly 그렇게 했다는 그런 그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이니까 결국은 그냥 그 이 여성은 주저앉고 말고요. 대통령은 다운플레이가 아니라 업플레이 했다고 했는데 바로 밥 우드워드가 갖고 있는 녹음 테이프는 이런 녹음 테이프이죠. I wanted to always play it down. I still like playing it down. Yes, sir. Because I don't want to create a panic. 패닉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도 다운플레이 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말이 있은 뒤에 밥 우드워드 대통령과 그 인터뷰를 해서 어제 책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고 저도 읽느라고 어제 잠 조금 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지 오웰이요. 그 완전히 형용사처럼 써서 그 오웰리안 월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이 밥 우드워드가 얘기를 하는데요. We are living in an Orwellian world, and this is not just about some political problem or some geopolitical problem. It's about the lives of people in this country. And he was told, he knew, he told me about it. I thought it was about China, and quite frankly. 네,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왜 조지 오웰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냐면은 뭐 정치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조지 오웰리안 그런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뭐 자유도 없고 뭐 1984년이나 동물농장과는 조금 다르네요. 1984년과 그 책에서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면 자유도 없고 뭐도 없고 하고 특히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거겠죠.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는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들었고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누군가가 보고를 했으니까 또 나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운플레이 한다고도 했고 자신은 처음에 대통령이 너무 이거 물리적인 접촉뿐만이 아니라 공기로 전염돼 너무 위험해 치사율도 독감보다 아주 독한 독감보다 5배 정도는 높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중국에 관한 얘기였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2월 7일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외교 비밀이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말에 대한 트랜스크립을 찾아내는데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데 3개월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밥 우드워드가 얘기한 그 오웰리언 그 월드라는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고 하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세계를 말한 것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진리성인가 진리부인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그런데 진리부에서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다 숨기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하고 얘기를 했고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의 이 ABC의 타운홀 그 미팅이 끝난 뒤에 팍스 TV의 뭐 로라 잉그램 뭐 이런 그 오피니언 리더들은 완전히 이거 매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또 반대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6년도에 미디어가 참 잘못했다. 뭘 잘못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 하나도 대통령은 들이지 않고 한 20억 달러 정도의 그 광고를 해줬다는 거예요. 트럼프 후보가 말하는 것을 다 그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는 다 해주고 하도 뭐 보통 후보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주고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뒤에도 계속 마찬가지였고 어쩌면은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한 실수를 언론이 지금 다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애틀란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로버트 멀러의 실수라는 게 특별검사가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캠프 사람들도 개입이 됐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한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 명이 있고 하는데 그것을 현 미국 연방 법무장관이 그 보고서를 왜곡해서 사실과 다르게 국민 앞에서 발표한다고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애틀란틱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요. 그렇게 할 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짓말을 하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다른 강함으로 뒤집지 않으면 상대가 신사적으로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처럼 신사적으로 하면은 저 사람들 약해하고 비웃는다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게 되는 게 정말로 조지 오웰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애틀란틱에서 대통령이 그 참전 용사에게 패배자와 루저라고 패배자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다고 보도를 한 그 기자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서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 보도에 나왔다는 건데 그런 그것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가짜 뉴스가 아닌 가짜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판을 치는 우리는 조지 오웰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한 세계예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개국 28주년을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렬히 축하를 해주실 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뭐 좋은 선물들을 주신 카우나 마사지 체어나 코지다운 내게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아니 28년을 일일이 세세히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고 또 오늘의 미국도 많이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저희는 방송을 하잖아요. 왜 남편이 그 와이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서 와이프가 뚱해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진행자 모든 직원들 전부 저기 위에 분부터 우리 동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사랑하죠. 이런 때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잠시 뒤에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거 한글의 댓글 부대보다 더한 거 아니야? 어린아이들이 돈을 받고 이런 것을 해? 또 어떤 매체가 보도만 했다 하면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매체 자체에서 또 그 어카운트를 사실을 확인을 하고 내리기도 했으니까는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저 좋아서 순수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돈 받고 댓글 부대 한다는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 이제 9월 16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2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대통령 후보 첫 번째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2번이 더 있고 마지막 그 대통령 후보 토론회 전에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한 번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움직였네요. 며칠 사이에 해서 지금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죠. 그 뒤에 플로리다주 여론조사는 또 다른 매체 그 먼머스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 것으로 들려드리겠는데 지금 격전지만 보면 되죠. 지금부터는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스콘신은 지금 52% 대 46%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요. 그러면 이게 뭐 6%, 8% 정도는 격차가 벌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다지 많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4.5% 플러스 마이너스로 제법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뭐 3.5% 정도면 역시 그것도 그다지 많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위스콘신 주에서는. 그래도 지금 위스콘신 주에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그렇게 8% 정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요. 신뢰도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로우 앤 오더를 부르짖고 나왔지만 이게 모든 지역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오늘의 미국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은 매체를 그 리뷰를 꼼꼼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매체보다 빨리 캐치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와 이 안전에 대해서도 역시 신뢰도가 오히려 바이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이걸 집행을 하겠어 하는 데는 마음이 쏠리는 유권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교회 인근에 웬만큼 가질 것 같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잃어버릴 것이 있어서 좀 두려운 그런 분들이요. 그런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그 말로써 행동으로써 여러 가지 그 폭력이나 위험함을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그제 있었던 일인데 그 보건복지부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같은 좀 높은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선거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면은 무장을 해야지 된다던가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을 뭐 매복했다 살해할 것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행정부에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뭔가 자꾸만 전에는 그냥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복면도 다 그냥 걷어버리고 장총을 들고 나오고 깃발을 흔들면서 하는 모습을 저는 미국에 살고 있었던 수십 년 동안 본 적이 없거든요. 지난 몇 개월 사이처럼 그런 형태의 것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폭력이나 무기 같은 거 사용을 많이 부추기는 것을 더 싫어하느냐 아니면
뭐 법과 질서를 집행한다고 하면서 뭐 경찰국에 전혀 무슨 펀딩 같은 것을 줄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커뮤니티 교육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그걸 더 좋아하느냐에 따른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오히려 범죄와 안전을 그 핸들하는 신뢰도가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이 받았어요. 위스콘신에서도. 그런데 위스콘신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2만 5천 표 차이로 이긴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2016년 이후의 변화라고 하면은 지금 그 백인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10포인트 앞서갑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그룹에서 2016년도에는 30포인트 앞서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지금 미네소타에서도 나오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을 원래의 공화당 나이가 많이 든 백인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백인 여기는 단단히 잡고 있었지만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그 빠져나가는 폭을 그럼 들여와야 되는데 새로운 그 들여오는 그 폭은 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미네소타의 경우는 뭐 며칠 사이에 많이 지지율 차이가 나서 16% 그 포인트 지금 역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바이든 후보가 앞서갑니다. 57% 대 41% 역시 오차 범위는 4.5% 포인트이거든요. 여기서도 법과 질서 이게 별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제 ABC 방송의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계속 강조를 하니까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얘기하기를 4년 전에 공화당 후보였을 때 법과 질서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기를 그러니까 그게 다 민주당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이잖아 하니까 스테파노폴로스가 딱 한마디 합니다. Mr. President, you are president for those cities. 당신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무당파건 당신의 지지층이건 지지층 아니건 모든 도시에 다 대통령은 당신이에요. Right now.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이트보로의 대학 졸업장이 없는 그런 화이트보로의 지지가 점점 루크웜하다고 하잖아요. 미적지근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부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800명, 700명을 대상으로 두 군데서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맘모스 폴의 경우는 플로리다주에서 다시 바이든 후보가 5포인트 앞서간다. 이것은 얼마 전에 MBC 방송에서 타이다 하는 것보다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특히 플로리다주의 라티노 사이에서 58% 대 32%. 그러면 36포인트 차이네요. 전체적으로는 특정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도에 이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라티노 표를 27포인트 더 받았으니까 거의 그 정도까지 지금 회복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오차 범위가 많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범위가 조사 대상이 42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지금 조사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도 4.7%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는요. 플로리다주가 사실은 미군과 미군 가족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플로리다 지역이에요. 플로리다 지역에서 미군과 미군 가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맘모스 유니버시티에서요. 4포인트 바이든 후보가 앞서갑니다. 이건 또 드문 일이죠. 왜냐하면 공화당이 이제 군 가족들과 군인들은 거의 그 공화당 5분의 3까지를 또 보고 있고요. 미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갔다는 그런 것이 나오고요. 바이든 후보가 군인과 참전 용사
군인 가족을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이 존중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시 그렇다고 뭐 바이든 후보가 안정세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불과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약간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해드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아마 가장 젊은 연사에 속했을 겁니다. 그 젊은 연사에 속한 26살이었어요. 찰리 컥이라는 젊은이가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할 때 앞에 그 공화당의 보수 젊은이들의 정치 모임인 터닝 포인트 USA라는 게 이제 딱 붙어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주도를 하는 바로 이 단체가 10대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조 바이든 후보 또 카멜라 해리스 후보에게 불리한 여러 글까지 다 써준답니다. 써주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다 써주고 준비된 것을 다만 개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서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퍼뜨리도록 이런 것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저녁부터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미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확인을 한 뒤에 수십 개의 어카운트들을 내렸습니다. 물론 터닝 포인트 액션의 얘기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순수하게 정치를 지지하는 그런 정치 행동위원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그 어카운트를 닫아버릴 정도가 되면은 근거 없이 닫지는 못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소송이 걸리고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중요한 것이 젊은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것을 다 프리페이드 된 음식을 배달하라는 식으로 프리페이드 된 그 가짜 뉴스는 뻔한 것 아니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등등 지금 공화당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걱정을 하냐면 2016년도에는 러시아의 그 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그 집단적으로 해서 뭐 마케도니아의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컴퓨터도 잘 다루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은 그게 그 본부 자체가 뭐 러시아의 어떤 군본부, 뭐 우크라이나, 그 마케도니아 이런 데가 아니라 바로 이 터닝 포인트 액션이라는 곳의 본부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거든요. 미국 피닉스에서 미국 젊은이들을 활용을 해서 더 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공작에 들어갔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100% 맞다면 지금 미국이 이런 세상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보다 뭐 더 못할 것 없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경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아마 아침 뉴스에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뭐 공화당과 민주당이 뭐 초당적으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뭐 내놨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하원에서 공식적으로 3조 4천억 달러고 공화당은 얼마 전에 6,500억 달러 이 정도였는데 6,500억 달러와 2조 달러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물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선거 전에는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가격 차이가 너무 크고 그리고 항상 미국에서 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이 안이라는 것은 내놓죠. 누구나 뭐 주정부에서도 그렇고 연방정부에서도 그렇고 마음에 맞는 의원들끼리 공동 발의를 하기도 하고 혼자 발의를 하기도 하고 해서 한 가지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려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안들이 나와서 이렇게 합치고 수정하고 걸러내고 해서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2조 달러짜리가 나왔다 금방 된다라고 2조 달러로 그렇게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대통령 얘기로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 K-쉐입이 될 것이다.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그 글자로만 보더라도. 그런데 대통령은 V쉐입이다. 지금 꼭지점 밑에 내려가서 이제 쫙 어느 순간인가 올라갈 수 있다. 내년에 경제 굉장히 좋아진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고요. 어제도 강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보다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경제 문제마저도 바이든 후보가 더 안정적으로 잘할 것 같아 하는 그런 그 조사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월스트리트나 이런 경제계에서는 바이든이 내게 더 많은 것을 그 걸고 있다는 보도는 몇 번 그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그 타운홀 미팅 할 때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 괜찮거든요. 공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공돈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쓸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뭐 정부에서 보조받아서 이거는 뭐 얼마 되지 않고요. 대통령이 어제 그 타운홀 미팅에서는 미국 사람들 everyone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everyone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 55% 미국 성인이 주식 투자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갤럽이 그 6월 달에 조사를 해서 한 것을 보면은, 그리고 그 주식 투자라는 게 뭐 401k 모든 종류를 다 포함을 해서요. 보면은 55%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의 그 1% 주식계에서도 1%의 사람들이요, 그 미국 가정 50% 이상이 갖고 있는 주식 가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실제의 부도 그렇지만 주식 시장에서의 부도 그렇거든요. 이 점은 며칠 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같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돼서 올해 초가 아니라 8월 초에 그 부가,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 10억, 100억, 1000억, 6,850억 달러 그 부의 가치가 늘어났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전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에 투자한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해놓고 내 마우스를 보지 말고 내가 행동한 것을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중국 사람들 금지시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든가 앤서니 파우치 박사라든가 로버트 그 레드필드 질병통제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랬다 하는 것이 밥 우드워드 기자의 지적이고요. 그래서 경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백악관에서 그 바레인과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 정상 관계를 맺는다 하고 이제 평화 조인이라고 부르는 그 서약식으로 할 때 14일부터 15일이었죠. 어제가 굉장히 많은 그 이스라엘 경호팀이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3주일째 강한 어떤 그 락다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기를, 의자도 이제 붙여서 앉아놓기를 대통령이 원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경호팀이 우리는 당신네 지금 거의 20만 명이 지금 숨졌잖아. 그렇게 우리 대표들과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두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들도 워싱턴 DC에서 호텔 밖으로 못 나가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지금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요. 점점 늘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백악관에서 뭐 워싱턴 DC 경찰이 뭔 권한이 있어? 우리 백악관이 알아서 해 하면서 그것은 또 지켜줬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유네시 법률그룹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